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개최된 제10차 연수에 처음 참여했던 카자흐스탄 측의 제의로 이뤄졌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증시 상승세 둔화로 2분기 증권사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증권사 60개의 순이익이 1조 7,7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9.3%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와 충당금 적립금 확대로 대출 관련 순이익이 감소한 탓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전문기업 센코는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70만 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자사주 취득 금액으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취득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8월 고용 증가 폭이 시장 예상을 밑돈 탓입니다. 고용시장 냉각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는 이날 8.45% 추락하며 210달러 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반도체 종목은 브로드컴이 예상치를 밑도는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에 10% 폭락하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09%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더 다양한 이슈는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1부 진행을 맡은 장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힘들었죠. 8월 초에 악몽이 재현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V자 반등 시원하게 나와줬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월 급락 당시의 주가보다도 아주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이 삼성전자 심각합니다. 6만 원 종가를 쓴 지 이틀째고요. 참고로 6만 원대로 거래가 된 것은 10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까지 이렇게 주도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심지어 거래대금까지 바짝 말라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테마마저도 정말 빠르게 순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이창용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전문가님 진짜 시장 힘들었는데 네, 많이 힘듭니다. 다음 주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 장 보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이번 주 힘든 장 속에서도 4주 연속 수익을 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서 막 박수를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달이 이제 또 힘든 장 속에서 또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은 하락장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계좌가 손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계좌를 역전시킬 방법은 시장에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분명히 존재하는 그 수익에 대한 방법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 계좌를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은 사실 급락장에서 정말 대처를 잘 해주시거든요.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네.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방송에서 나와서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전략을 좀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결과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모두 다 방송 공약주
상방이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 방송만 보셨더라도 편안하게 지금까지 수익을 잘 내고 계셨다라는 게 여기서 또 나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9월달 지금 이번 주장도 힘들었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또 전략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 전략만 따라오셔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히든 종목도 더불어서 어떻게 또 시장 다음 주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매매 포인트 꿀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50분 정도거든요. 50분 1시간 정도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모토가요. 매매는 최근에 매매는 30분에서 1시간만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일 때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매매를 하루 종일 하면 안 됩니다. 하락장일 때는요. 매매를 하루 종일 하면 안 되고 돈이 들어온 시간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돈이 들어온 시간대에 정확히 내가 자리를 잡아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상승폭을 모두 다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맞춰서 수익 상승에 대한 기쁨은 우리가 하루 종일 챙겨가자라는 게 좀 모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는 30분만 해서 수익을 챙겨가려면 정말로 그 해당하는 종목을 저가에 잡아야겠죠. 근데 맥점 잡고 우리가 차트 분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락장에는 난이도가 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초가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하실 때는요. 장계시하고 뭐 시초가 근처에 있으면 바로 그냥 지정가 매수하시고 그런 방법인데요.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초가 매매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해당하는 종목을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장계시 전에 장전에 미리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두시게 되시면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적인 부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하락장일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잡을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퓨런티어가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보시면요. 분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캔들 하나에 4%, 5%, 여기는 또 10%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맥점 잡고 매수를 과연 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이런 종목을 시초가로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초가 매수를 하실 때 그냥 장계시하게 되면은 하다가 4%, 5% 가게 되면 시초가 매수가 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장계시 전에 아예 상한가로 걸어두시게 되시면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이 부분 이 내용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이 방법에 대해서 습득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K증권사의 실제 거래 정보입니다. 보시면요. 퓨런티어가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 3%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고가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27%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퓨런티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방법으로 아예 시초가 매수하셨으면 바로 27%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시장이 코스닥도 거의 2% 이상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 바로 잡아버리면요. 하락장이든 여러분들도 살아남으실 수 있고 크게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적인 부분 오늘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 제가 전략 다 짜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부분 따라오시면 되시고요. 차트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신시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3%로 시작했었다가 이 부분도 상한가에 가게 되면 27% 상승했었던 종목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종목 안에서 정말로 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매수 전혀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미리 아예 그냥 추격 매수하실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요. 다른 종목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시초가 매수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다 챙기고요. 조금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자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크게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은 짧게 자른 매매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초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해당하는 종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내가 매수했던 이 시초가가 장중 최저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 시스템을 잘만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락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가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좀 잘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다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전날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거의 2.5% 하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월요일장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블랙 먼데이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하락장이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급등주들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잡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장개시 하자마자 바로 급등한 종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시초가로 잡는 건데요. 시초가 잡는 방법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에 해당하는 종목을 아예 장개 시전에 상한가로 걸어주시게 되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종목 고르는 거겠죠. 근데 종목 고르는 고민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하락장에 대한 고민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신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다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매수 방법이고요. 다들 이제 여러분들 HTS 사용하실 때 옆에 보시면 이런 글자 자주 보이셨을 겁니다. 시가가 나오고요. 고가, 저가, 중간에 상한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한가라는 가격만 일단은 장개 시전에 확인을 해주시고 이 가격대로 그대로 개장 전에 이 가격대로 주문을 걸어두시게 되시면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일단 익히셨을 거고, 근데 종목이 문제겠죠. 근데 종목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종목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만 따라오시면 되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만약에 해당한 종목이 시초가 체결이 된다. 그러면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은 우리가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우면 어렵고요. 쉬우면 쉽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하시면 무조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에도 어찌 됐건 간에 수익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겠죠. 그 방법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누려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할 때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승률 80% 이상의 수익 나는 경우, 상승에 대한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 경험을 해뒀습니다. 이 부분 준비해뒀고요. 그리고 굳건한 손익절 원칙이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일단은 다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하신 것은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30분 정도, 1시간 정도의 장초반 매매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만약에 월요일장에 다시 한번 폭락장 사태가 일어난다 했을 때는 저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으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장중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주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초가 매매 방법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완벽하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거니까 이 방법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매매 방법에 대한 공략법 따로 5강으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까지 받아가시면서 월요일장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살아남아야겠죠. 수익을 또 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부분은 저 이창용 대표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힘들었는데 간밤 미증시 한번 살펴봤더니 다음 주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조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전벨트와 더불어서 에어백까지 완벽 풀 세팅할 수 있는 방법 시초가 공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사례로 또 퓨런티어 들어주셨죠.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그래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이 상한가 가는 종목을 시초가로 잡아서 수익 든든하게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 4주 연속해서 수익을 내주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는 딱 한 종목 빼고 목표가까지 다 달성을 했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방송에 또 출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8월달 어렵었던 상황이었더라도 제가 정확히 또 잡아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7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이 섹터에 대한 공통점이거든요. 자, 랩디노믹스,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이제 진매트릭스, PCL, 에스팜, 그리고 밑에 보시면 라메디텍까지 모두 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제가 기술주나 반도체 종목들은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반도체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급 자체는 많이 바이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꺾였었기 때문에 전혀 드리지 않았었고요. 제가 방송에서 매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종목이 아닌 섹터에 대한 분석을 잘 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오 밑에까지 전부 다 바이오 종목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확한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잘 읽어내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랩지노믹스 8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일단은 거의 달성 근처고요. 그리고 이제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서는 1차 목표가는 이미 또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달성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일단 달성하는지 못하는지 이 부분도 기대를 좀 해보시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라메디텍 먼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달성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공략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고요. 제가 이제 라메디텍을 주말간에 말씀드릴 때 실제 주도주 섹터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신규 상장주로 공략을 하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 안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신규 상장주 바이오 종목에 대한 그 교집합 섹터가 분명하게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라메디텍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공개 시점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요. 20% 넘게 상승을 또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월요일 정도에 제가 공개해드리고 나서 약간 좀 흘러내렸었다가 제일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게 화요일이었었죠. 그래서 화요일 날 제대로 상승이 또 나와주게 되면서 이 부분까지도 1차 목표가까지 또 달성을 좀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방송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목표가 상향을 또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은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때 시기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번 주 시기가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통 튀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라메디텍 다음 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다음 주에 하락장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라메디텍 상당히 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이고 주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맥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점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TDS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제가 방송 공개 시점 이후에 바로 10% 넘게 또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라메디텍이랑 거의 동일하죠.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통통 튀는 종목들이 아예 시장에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기술주나 아니면 현재 뭐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다기보다는요, 기술주와 무관하게 우리가 상승이 좀 나와주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방송 공략주들을 요거에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시초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초가 매매 방법을 완벽하게 습득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입니다. 이날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1% 정도 밀려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고가가 무려 6%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ST팜을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바로 7%거든요. 자, 그리고 이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날 시가가 2.8%로 시작을 했었는데 고가가 무려 10%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날 시초가 매수했었다면 바로 8%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애매하게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중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당일 수익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익폭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그냥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건데요.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초가라는 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진매트릭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매트릭스 상당히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 작년에 저번 달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 시가가 이날 8월 16일 날 시가가 거의 6%로 뛰어서 시작했었지만 이게 장중 최저가였었습니다. 그래서 고가가 무려 25% 뛰어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매트릭스를 이날 시초가로 매수하셨다면 7% 정도의 주가 상승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19%죠. 네, 19%. 그래서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 시초가로 매수를 아예 하셨으면 결과론적으로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어떻게 매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데요.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바로 빨리 자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이 매매법은 크게 수익을 내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 상승 돌파에 대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르게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완벽하게 이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습득을 하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신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매수를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2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신호를 받으시고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이날도 18%.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상승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은 장중 최저가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적인 매매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하락장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락에 대해서 두렵다, 그리고 하락장 두렵다, 그리고 엔비디아 떨어져서 두렵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나 떨어져서 우리나라 시장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원칙을 찾으셔야 되십니다. 이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주식시장을 잘 이겨내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날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 넘게 또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초가 매수 방법은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응용이 되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매매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주식시장 시스템을 잘만 이용하시면 우리가 하락장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락장일 때 더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는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몇 안 되는 종목을 돈이 지금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몇 안 되기 때문에 그 종목들만 잘만 이용하시게 된다면 승률 높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원칙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승 나와줄 때 우리가 이익 실현은 천천히, 그리고 손절은 좀 빠르게 손절은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인데요. 사실은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방법도 이 매매 방법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는요, 크게 많이 익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적으로 이익 실현을 또 하게 되면서 이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되시겠고요. 손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길게 질질 끌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실폭은 커지게 되고 다음 거래에 있어서 복구할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중간에 내 생각과 다른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크게 먹을 수 있는 이 매매 방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잘 따라가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매번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승리할 수도 없고 하락장, 폭락장은 여전히 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에 맞춰서 누적 수익으로 좀 승부하자. 이 부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만약에 100만 원 수익, 100만 원 수익, 100만 원 수익 나더라도 중간에 만약에 50만 원 손실이 나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100만 원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에 있어서 100만 원 또 수익 나게 되면요, 금방 또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적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좀 쌓아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 50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심리적인 부분 다 제가 케어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 첫 번째 수익서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라오시게 되신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저와 같이 좀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나 자신을 믿고 원칙을 좀 쌓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저도 하실 수 있고 이 하락장을 이겨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 나고 있는 계좌들은요, 여러분들이 원칙만 잘 쌓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복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게 손실이 날까 아니면 다음 거래에 있어서 수익을 못 낼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 나고 있는 걸 어떻게 복구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만 쌓아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은 크게 한 방에 먹는 게 아니고 수익은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쌓아가는 거예요. 기존의 뭐 슈퍼 개미들도요, 수익을 쌓아가게 돼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뭐 로또처럼 크게 수익을 내가지고 그렇게 슈퍼 개미가 된 게 전혀 아니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이제 원칙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원칙을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장도 이겨내 가보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 연속 수익과 더불어서 목표가까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가능하냐 하실 텐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단 섹터를 정말 잘 짚어주시고요. 그 섹터 내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또 옥석 가르기를 기가 막히게 잘 해주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콕콕 집어주시는 종목만 쏙쏙 잘 받아먹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손절 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9월 약세장 때문에 지금 손절 보고 있어서 이제 떠나 보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눈이 동그래졌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기법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일단은 하락장이 있어서 실제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손절하기 정말 싫으실 겁니다. 내 계좌에 있어서 손실을 확정하게 되면요, 마음도 쓰라리고요. 근데 실제로 매수 조건은 정말로 우리가 천천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좋은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 전략인 오늘 120 기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20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간 평균 가격치 안에서만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실적주를 1차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실적 종목이다기보다라는 실적 섹터를 1차적으로 선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 실질적으로 핵심 종목을 대장주 종목을 그대로 1차적으로 선별을 하게 되면요. 몇 가지 후보군들이 있거든요. 실적 섹터 안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실적 개선주들, 그리고 뭐 지금 금리 인하기 때 보게 된다면 은행, 보험업종들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들 안에서 대장주만 1차적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장주들을 121선 근처에서 6개월간 평균 가격치죠. 이 120선이. 그래서 이 가격대 안에서 전략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1차 진입 비중은 5% 정도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10%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동일 비중 같이 한번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전략적인 비중 조절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려면 결국에는 실적 섹터 그리고 메가 트렌드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입니다. 업종은 잘 보셔야 이 매매법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거든요. 121선 위에서 매수하는 상황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21선 밑에서 매수한 상황이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121선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실적 섹터 안에서 종목을 잘 골랐다. 근데 121선 위에서 봤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1차만 매수하는 겁니다. 그냥 첫 번째로 매수하셔서 그냥 수익을 크게 누려가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보통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6개월간 평균 가격치 121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를 진폭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격만 잘 이용하시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도 매수를 가능하고요. 그리고 120선 근처인 기준은 7%입니다. 121선 기준 7% 정도이기 때문에 7%까지 현재 가격이 좁아 들어갔을 때 그때 1차 매수를 하게 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 타이밍은 결과적으로 이격이 크게 벌어질 때 평균적으로 이격도가 150에서 아니면 130까지 이격이 벌어질 때가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결국에는 실적주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를 공략을 하시면 되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식을 크게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황이 또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121선 밑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모아가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120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떨어지면서 모아가는 단계가 많이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 정도 밀린다 싶으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계속 통해서 오히려 비중 조절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익 실현하는 자리는 120에서 돌파는 역으로 반대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뭐 수익이 잘 난다고 하는데 수익을 못 보시는 이유가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뭐 40%, 50%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대응이 안 되죠. 떨어지게 되면 대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래서 결과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죠. 그래서 120선 위에서 매수를 할 때는
무조건 1차 매수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격을 잘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면 결국에 이익 실현 자리는 결국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분들은요. 일단은 종목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세요. 제가 후봉은 10개 정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 종목만 우리가 좀 따라가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리고 올해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았었던 재룡전기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 구간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분할 매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있어서 나는 정말로 이 자리에 있어서 단기로만 수익을 챙길지, 그리고 나는 정말 모아가고 싶다, 그리고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1선 언더에서 공략을 하시는 거고, 나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0선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선 위에서 만약 이격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어서는 언제나 분할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올 때 그냥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주이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실적주들을 121선 돌파하는 상황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용만 하시면 되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정말 잘 이용했다, 이 121선을 잘 이용했었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상황 자체는 단기 수익 구간이고요. 이 단기 수익 구간 안에서 매수하고 바로 이격이 벌어지고 그럼 수익 실현이죠. 그리고 매수하고 수익 실현, 매수, 수익 실현 동일한 상황 계속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121선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에서만 공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눌림이 나왔네. 근데 수익이 얼마 안 나겠죠. 돌파가 나오더라도 그냥 본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 최저가입니다. 최저가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시초가 매수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그 올라가면 그 자리가 내가 매수했던 자리가 최저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매수 기준을 잘 쌓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좀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제가 자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자료가요, 하락장에도 우리가 수익과 그리고 매매 전략에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이제 이름은 주가 반등 계산기고요. 실제로 주가가 어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몇 가지 좀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승하고 눌림이 나온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계산기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통해서 최대 눌림 가격을 계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은요,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어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십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떨어졌다, 내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비중 확대나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자리에서 아예 비중 확대를 하게 된다면 하락장이라도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 전략적으로 통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매도 타이밍도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계산할 때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고점 부근이 이제 85만 원 정도이고 저가가 66만 원 정도인데요. 만약에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산기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 이제 입장하시는 분들 제가 제공해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입장하시는 게 좋으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정고점을 이제 고점이라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에서도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신다면 밑에 보시면 이제 상승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어디 가격에서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 주가가 옆에 나오거든요. 이 주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등 대응을 해주시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가 요 정도 선이다라고, 그리고 아니면 요 정도 선이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눌립니다. 근데 애매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커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자리, 그 가격대 안에서 보시면 최소 조정률이 한 10%에서 15%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우리는 수익을 보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 분명히 뭐 추가 매수는 필요하죠. 근데 추가 매수를 할 때 감으로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손실은 커질 뿐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통계적으로 그냥 매매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또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최근 차트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된다면 정고점 부근 24만 원 정도고, 그리고 저가가 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이 정도 여기서 이제 저가 잡고 그리고 상승 잡았을 때 결국엔 상승률 한 120% 정도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밀어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최대 조정률이 34% 내지는 한 37%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술적으로 이 자리 때 권역 안에서는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중 확대나 아니면 시장에 있어서 만약에 더 눌리게 될 경우에는 과매도권이라는 게 판단이 되죠. 우리가 이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으로만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게 지금 과매도권인지 더 떨어질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실 분들, 받아보실 분들에게 위해서 한번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면, 감이 아닌 정말로 통계적인 매매를 위한 계산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오히려 하락장일 때 더 먹힙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일 때 이런 종목들,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후보군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 후보군들을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일단은 계산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언제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인지 계산해 보시면서 다음 주장을 준비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 주가 반등 계산기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종목뿐만이 아니라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점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따뜻하고 편안한 수익 많이 누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진짜 징징거리기 싫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블랙몬데이 반복될 것 같아서 일단 네.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9월 약세장 펼쳐지면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좌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 너무 간절합니다. 혹시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국내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날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발표가 된 게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제자에 미증시가 좀 떨어졌었던 이유가 결국엔 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상당히 좀 그 분위기가 모두가 좀 팽배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아시아권 증시에 있어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월요일장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힘든 장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매매 방법을 잘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섹터에 대해서 분별력은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조선이나 기존의 뭐 반도체 업종들, 기존 렉업체 업체들 실질적으로 많이 힘을 못 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기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 현상이 좀 많이 연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요. 뭐 앞서서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었지만 실제로 지표 발표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사실은 실적이 좀 잘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몇 점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그 상승 전 YOY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 이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주 시장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그것들 가타부타 다 무관하게 상승하는 업종들, 종목군들을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 안에서 일단 좀 보게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일단 좀 다운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 이유가 여기서 이제 단편적으로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그날마다 계속적으로 연출이 많이 되고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군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에 좀 힘이 약할 땐 아예 신규 상장주들을 좀 우리가 승부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 상장주들은 순전히 돈의 힘으로만 올라갑니다. 그 해당 종목에 대한 돈의 힘으로만 매수세, 매도세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좀 많이 결정이 좀 지어지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을 보게 된다면요,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많이 높습니다. 뭐 엠파르스상 같은 경우에서는 3거래일 동안 30% 상승을 또 보여주게 되고요. ENSL은 또 50% 넘게 또 상승을 또 보여주게 되고 TDF 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마찬가지로 SOS랩이라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일단 또 생산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월요일장의 시초가 공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짧게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 7,000원 정도 잡아드릴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전략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시면은 이 종목도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분들은 분명히 월요일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접근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까지 요즘 뜨거운 감자죠. 그리고 종목으로는 SOS랩 알려주셨는데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대응이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거 조금 더 나는 디테일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일단 다음 주 시장 정말 거센 태풍 예상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운데에는 태풍의 눈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요한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런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나 홀로 조용하게 그리고 또 고요하게 상황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전문가님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급락장 속에서도 수익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